네, 지난 시간에 형태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했죠. 의미라는 것은 어휘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문법적인 의미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종류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위에서 분석한 형태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나누어 보자라고 했습니다. 나누어 보자라는 건 같은 성질을 가진 것끼리 분류해 보자라는 이야기이고 형태소를 같은 성질을 가진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첫 번째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를 찾고 있습니다. 홀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걸 두 자의 한자로 하면 자립이다. 스스로 자자의 설립. 자립했느냐, 자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 자립할 수 없는 형태소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떡, 손발, 보리밥, 날고기, 가위질, 보았다 중에서 홀로 쓸 수 있는 형태소, 자기 혼자서도 충분히 단어의 기능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떡, 그리고 손발에서 손과 발은 어떤가요? 손도 혼자 쓰이죠. 발도 혼자 쓰입니다. 보리밥에서 보리도 쓰이죠. 밥도 나 밥 많이 먹었어 할 때 밥 혼자 쓰이기도 합니다. 날고기에서 혼자 쓰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날이라는 말이 혼자 쓰이지는 않아요. 고기 많이 먹었어. 고기 좋아해 할 때 고기는 혼자 쓰입니다. 가위질에서 가위와 질은 두 개의 형태소로 나누었는데 혼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가위죠. 질은 자기 혼자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혼자서 쓰일 수 없는 형태소가 날고기에서 날이 있었죠. 자, 혼자 쓸 수 없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날 옆에 작대기 하나를 긋습니다. 날 뒤에는 반드시 다른 형태소가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가위질에서 질은 짝대기가 어디 붙어야 되나요? 그렇다면 얘는 반드시 다른 형태소 뒤에 붙는다. 가위질, 칼질 할 때처럼 앞에 다른 형태소가 와서 단어를 만들죠. 보았다 같은 경우에 앗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다 작대기가 있어야 되고 다는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들이 홀로 쓰일 수 없는 형태소입니다. 자, 실질적 의미가 있는 형태소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이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휘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단어 하면 떠오르는 구체적인 대상, 상태, 동작 등을 의미하는 것이 있는지 먹다 같은 경우에 먹는 행위가 딱 떠오르고 사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좋아하는 빨간 그 과일의 머리가 딱 떠오르는 이런 어휘적인 의미, 구체적인 가리키는 대상이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 떡 우리 좋아하죠? 손 가지고 있죠. 발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리, 밥, 고기, 가위. 하다 보니까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가 다 왔네요. 자,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동작이 딱 떠오르는 홀로 쓰일 수 없는 형태소 중에서 동작이 딱 떠오르는 형태소, 보다가 있죠. 짝대기. 이렇게 해서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형태소는 나머지 날, 질, 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혹은 앞에 있는 의미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보충해 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들을 종류가 다 다르게 나누어 보았는데요. 다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붙여주었느냐 하면 첫 번째, 혼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자, 나눌 때는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되죠.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아까 혼자 쓰이는 걸 자립이라고 했죠. 자립 형태소라고 했고요. 그러면 혼자 쓸 수 없는 건 반드시 다른 것에 기대어 써야 되죠.
항상 다른 형태소와 함께 쓰이는 형태소를 기댄다라고 해서 의존 형태소라고 합니다. 반드시 알아두어야 돼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고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형태소라는 하나의 그 집합들을 어떤 기준으로 따라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1학년 학생이 있는데 1학년 일반 학생이 있는데 1학년 일반 학생을 나누는데 안경을 썼느냐를 기준으로 나누면 안경 쓴 학생, 안 쓴 학생이 있고요. 만약에 키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었을 경우에 키가 150cm 이상인 학생, 150cm 이하인 학생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나누었는데 이제 뭐 안경 쓴 학생이 150cm 이하일 수도 있고 150cm 이상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자, 이런 것처럼 기준에 따라서 한 형태소라는 하나의 덩어리를 기준에 따라서 자립성에 있느냐 없느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나무꾼이 주먹밥을 먹었다를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로 나누어서 한번 구분해 봅니다.